자,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라는 도구를 이제부터 활용을 해볼 건데요. 인스타그램은 감성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SNS들이 다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제 광고 수단이라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서로 간의 소셜 네트워크의 서비스를 SNS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 쪽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도구가 바로 인스타그램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는 이런 인스타그램 이벤트나 릴스 이벤트와 같은 그런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이벤트들을 많이 열고 있어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바로 해시태그가 되겠습니다. 해시태그라는 것은 샵을 붙이고 뒤에다가 간단한 어떤 검색어를 적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게 해시태그인데요. 특정 주제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게 컨텐츠를 분류한 게 해시태그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고객과 소통하고 팔로워를 높이고 싶다면 이런 부분의 해시태그를 전략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시태그에는 브랜디드 해시태그와 커뮤니티 해시태그가 있는데요. 브랜디드 해시태그라는 건 단순하게 브랜드명이나 제품명을 이용하거나 브랜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어를 해시태그로 쓴 거예요. 그럼 커뮤니티 해시태그라는 거는 데일리룩이나 맛집, 여행과 같이 특정한 주제나 일상적인 내용을 해시태그로 사용하는 걸 커뮤니티 해시태그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커뮤니티 해시태그를 활용해 주게 된다면 고객이 아닌 대중들과 소통하기가 좋을 거고요. 그래서 게시물이 쉽게 검색에 최적화돼서 자연스럽게 팔로워도 늘어나게끔 해줄 수가 있겠죠. 일단은 나의 어떤 가망 고객, 즉 브랜드 타겟 집단이 평소에 어떤 해시태그를 쓰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고 그에 관련된 해시태그들을 위주로 좀 만드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시태그 최적화 방법의 세 가지 한번 살펴보자면 고객이 평소에 어떠한 해시태그를 쓰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그 중에 우리 브랜드 게시물과 어울리는 것을 골라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브랜드가 속한 업계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찾아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 뷰티 분야에 있다면 뷰티 분야의 인플루언서를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있고 어떤 어투로 얘기를 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들에 고객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경쟁사의 게시물을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해시태그가 많은 참여를 불러일으키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인플루언서라는 거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인플루언서를 이용하는 마케팅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요, 이러한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체험단을 모집을 하고 그 체험단들이 물건을 사게 하고 그 사게 한 것에 대한 후기를 남기는 형식 또는 체험단이니까 물건을 보내주고 이제 쓰게끔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인플루언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인플루언서들은 이제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느 분야에 대해서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파급력이 되게 좋은 게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플루언서는 메가 인플루언서와 매크로 인플루언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나노 인플루언서 이렇게가 있는데요. 메가 인플루언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이나 셀럽 또는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되겠죠. 매크로 인플루언서는 수만에서 수십만 명에 해당하는 가입자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채널 이런 분들은 매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하고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1000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개인 인플루언서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노 인플루언서는 수백에서 수십 명의 팔로워를 확보한 개인 블로거나 SNS 이용자를 나노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플루언서라고 했을 때 무조건 우리가 오르지 못하는 벽이 아니라요. 사실은 어느 정도만 인지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마케팅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명인을 통한 대중적인 홍보보다 더 좋은 점은 가까운 지인을 통한 솔직한 후기가 소비자들의 이목을 더 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마케팅이 요즘은 많이 이루어지는 마케팅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쇼핑몰을 운영한다. 그럼 쇼핑몰에서 어떤 상품을 소싱해서 내 상품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실제 고객들은요, 그 상품을 딱 보았을 때 후기도 아무것도 없고 구매된 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사실 선뜻 사게 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검색을 해서 보면은 예를 들어 후기가 막 좋게 남겨져 있고 되게 여러 건의 후기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믿음을 갖고 사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쇼핑몰에서 처음에 내가 물건을 판매하고자 할 때는 그냥 무턱대고 상품만 올려놓기보다는 보통은 이래요. 요즘 많이들 하는 형식인데 체험단을 모집을 해요. 그 체험단은 카페나 아니면 이제 블로그 같은 데서 이제 체험단을 모집을 하고 그 체험단들에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주소를 보내줍니다. 보통은 이제 뭐라고 검색해서 몇 번째 페이지에 있는 무엇을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URL을 보내주는데요. URL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주소 몇 번째 있는 몇 번째 이제 어떤 키워드를 쳤을 때 그 상품의 주소를 복사해서 그 주소 URL을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거기를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은 그 구매한 내역을 캡처해서 보냈을 때 그에 대해서 금액을 지불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실제 네, 이렇게들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도 대다수는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안 그러면 이제 초기에 우리가 상품을 앞에다 띄우거나 사람들이 추가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게 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쇼핑몰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물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을 되게 좋게 적어주겠죠. 왜냐면은 그래도 자기가 이제 체험단으로 물건을 받아서 쓰시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사진도 되게 잘 찍고요. 내가 부탁하는 어떤 포인트의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글을 써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글이 되게 좋게 적혀지게 되고 또 한꺼번에 체험단들이 많은 상품들을 똑같은 그 무렵쯤에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단기에 그 구매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이 상품이 되게 좋은 상품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네이버 로직에서도 당연히 상위에 노출을 시켜줘요. 그래서 사실은 체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체험단까지 못 되는 좀 모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지인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고 후기를 남겨달라고도 많이 하고 있어요. 공공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들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가 인플루언서를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인플루언서들에게 물건이나 제품을 서비스를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그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실제 본인의 그 SNS에 올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런 후기들이 많이 쌓여 있다면 일반인이 후기를 쓴 거니까 당연히 광고 같은 느낌이 나진 않겠죠. 그런 부분들로 소비자들이 이거 진짜로 실제 쓰여진 후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해주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도 물건을 써보고 그에 대해 후기를 남기는 걸 테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끌어 나가는 마케팅이 요즘은 많이 뜨고 있는 마케팅 형식이에요. 자, 그래서 인스타그램의 마케팅을 따져본다면요. 실제 92%가 인스타그램에서 새 상품을 접하고 구매와 관련된 행동을 했대요. 85%는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검색한 경험이 있다고 하네요. 63%는 연계된 브랜드의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했다고 하고요. 그 중에 이제 35% 정도는 제품을 구매하고 한 그런 경향도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인스타그램에선 우리가 감성의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배제하겠다라고 한다면 업종별로 배제하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여지까지도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이제 정보 검색할 때 제일 많이 찾는 건요, 네이버거든요. 그 다음에 많이 찾는 게 어딜 거냐? 제 생각은 유튜브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뭐 하는 방법 뭐 이런 걸 배우려면 유튜브를 찾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멋있는 어떤 데이트하기 좋은 카페 뭐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찾지는 잘 않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찾는 데는 주로 어디냐? 인스타그램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맛집 정보나 취미생활 또는 요즘 트렌드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는 보통 SNS를 많이 찾는다고 해요. 제 친구 같은 경우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친구가 어떤 카페 같은 데를 되게 많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가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 이거 어디서 찾니? 라고 물어보니까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네이버에서 안 찾고 인스타그램에서 찾는데요. 그래서 왜 그럼 인스타그램에서 찾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잘 나오잖아 라고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네이버는 일단은 광고가 많고, 예, 일반 친구예요. 일반 친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일반인들도 보통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니까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일단 네이버는 광고가 많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보려면 글을 많이 읽어야 되니까 그것도 싫대요. 근데 SNS는 좋은 점이 뭐냐면 최신 것을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SNS를 선호해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일반인의 얘기인 거잖아요. 즉 포털 사이트가 아닌 SNS를 이용하는 이유는 일단은 궁금한 내용을 영상으로 자세히 보고 싶어서, 이거 이제 유튜브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인스타도 요즘은 짤막하게 나오니까. 그리고 SNS에 공유되는 정보가 최신형이고 더 좋은 정보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또 아까 얘기했듯이 긴 내용을 안 읽어도 되고 이미지만 봐도 되기 때문에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이런 이유들에 의해서 포털 사이트가 아닌 SNS를 이용해서 검색을 또 많이 해본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인스타그램 마케팅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자면, 현재까지도 물론 이게 제가 2019년도에 이제 작성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트렌드는 특별히 바뀌지는 않았어요. 바뀌었다면 당연히 제가 문서를 다시 썼겠죠, 아예. 현재까지도 유튜브에서 검색을 많이 하고요. 인스타그램에서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물론 틱톡까지 나가긴 했지만 틱톡은 아직은 10대 정도가 많이 활용하는 공간이라서 틱톡에서 어떤 마케팅 성과를 얻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현재까지 유튜브랑 인스타가 제일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콘텐츠의 구성에 따라서 얘가 더 나은 경우도 있고 얘가 더 나은 경우도 있고 서로 간의 시너지를 이끄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유튜브를 이용하는 이유는 흥미 위주의 컨텐츠를 보기 위해 이용하는 비중이 두드러졌다면, 인스타그램은 사진과 동영상의 공유 그리고 지인과의 교류가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 인스타그램의 주 이용층은요, 20대에서 30대 여성들이고요. 특히 20대 여성이 컨텐츠 업로드나 댓글, 정보 검색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조사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10명 중 7명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관련 제품 등의 이용 의향을 느꼈다고 하고요. 그 중에 61%는 해당 제품을 실제 구매한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요인을 따져보니까 사진이나 영상의 퀄리티가 좋아서가 무려 72%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중요한 건 사진이나 영상을 좀 잘 찍는 게 좀 중요하진 않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얘네가 뜨게 하기 위해서는 해시태그가 또 중요하겠죠. 왜? 해시태그를 가지고 사람들이 검색해서 찾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에 대해 이제 볼 때 설명이 좀 잘 적혀 있으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게시물에 하트가 많아서 유명 인플루언서가 올린 게시물이라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네요. 실제 게시물 광고 접촉 후에 구입한 의향을 따져보니까 게시물이나 광고를 보고 나서 구입 의향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72%, 그 중에서 실제 구입한 사람이 61.4%라고 합니다. 실제 그래서 인스타그램 마케팅이 제대로 먹혀든다면 실제 이제 구입까지 잘 끌어오는데 한 몫을 할 거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인스타그램을 이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거. 일단 팔로워는 많으면 좋기는 해요. 근데 이걸 무턱대고 많으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팔로워는 나를 따르는 자예요.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올리게 되면은 그 게시글을 받아보고 그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가 괜찮은 것 같으면 또는 제품이 괜찮은 것 같으면 반응을 보일 감한 고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팔로워가 실제 내 서비스를 마음에 들어서 만약 팔로우를 했다면 그게 이제 정보로 느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팔로우를 그냥 사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그냥 자릿수만 채우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팔로워를 사고 팔기도 해요. 근데 그 서비스를 이용해 본 분의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자기가 팔로워를 사가지고 두면은 나중에 이제 계약이 끝날 때 되면 팔로워가 다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돈으로 산 거니까. 그리고 안 좋은 점은 뭐냐면 팔로워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좋아요도 누르고 뭐 예를 들어서 글도 적고 뭐 댓글도 적고 그런 작업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자릿수 채우기인 거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진짜 자릿수 채우기. 길게 늘어서 맛집 보면 여기 맛집인가 보다 줄 서자 이런 정도의 채우기인데 사실 그 정도는 우리가 품앗이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네이버 뭐 이런데 카페 같은데 품앗이를 구해서 그분들과 같이 소통하거나 아니면 인스타에서 그냥 뭐 소통 뭐 이렇게만 쳐도 많이 구해지니까 그분들하고 서로 뭐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도 적고 이게 훨씬 더 아마 영향이 더 좋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그냥 간단히 말하면 마중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역시 그렇게 선팔, 마팔 또는 뭐 소통 이렇게 만든 고객 팔로워들이 실제 내 고객이 될 리는 만무하죠. 물론 댓글이야 기계적으로 달아주고 답글이야 뭐 하트야 눌러주는 그런 정도의 고객일 뿐이겠죠. 실제 그게 이제 고객이 되진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간단한 마중물 정도로 생각하시고 실제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의 팔로우가 있을 때 진짜 팔로우들이 점점점 생기게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팔로우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메가 해시태그를 사용하지 말자라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해시태그 중에서는 인기 있는 해시태그가 있고 인기가 조금 덜한 해시태그가 있습니다. 근데 팔로워 수를 무조건 늘리기 위해서 인기 있는 해시태그만 갖다 붙인다면 실제 해시태그가 하는 역할이 검색에서 뽑아져 나오는 역할도 하지만 알고리즘한테 이 계정은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를 알려주는 역할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땐 해시태그가 너무 많이 널브러져 있는 거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시물과 관련된 해시태그를 통해서 유입이 되는 게 나의 브랜딩도 제대로 될 것이고 웹사이트를 방문하게끔 유도하는 역할도 해줄 겁니다. 자,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시다 보면 뭐 블로그도 그렇고 다른 SNS들도 마찬가지긴 해요. 사람이 빨리빨리 늘지를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꾸준하게 게시글을 올리고 꾸준하게 활동을 하는 것이 인기 있는 계정이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만약에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데 방문자가 몇 안 돼요. 그러면 난 인기 없는 블로그 뭐 나는 또 예를 들어 뭐 글을 잘 못 적나 보다 이러고 마시면요.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게시글이 쌓여져 나가게 된다면 누군가 이제 봤을 때 더 많이 노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일관되게 운영하는 게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연관된 콘텐츠랑 일관된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의 이용자가 계정을 팔로우하는 이유는 우리 계정에 대해서 소식을 받아보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계정의 글은 팔로워들이 관심을 갖는 정보나 콘텐츠를 게시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관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피드를 만들고 차별화되는 컨셉을 만들어 준다면 더 좋은 효과를 불러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인스타그램은 아무래도 소통의 SNS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게시물에 인물이 들어간 게시물은 그렇지 않은 게시물보다는 좋아요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해요. 그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인스타그램 내에 팔로우하는 기준은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고요. 또 내가 보고 싶은 사진이나 영상이 58%로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정보 이런 내용들을 주로 받아보고자 한다라는 거죠. 자, 차별화된 인스타그램 운영 전략 6가지를 따져보자면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먼저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를 위한 것인지 브랜딩을 위한 것인지 일단은 결정을 하시고 마케팅을 통해서 어떠한 전환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세부 전략을 세워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경쟁사 분석이 필요할 텐데요. 먼저 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인 경쟁사를 찾아서 소비자를 어떤 콘텐츠로 사로잡고 반응을 보이고 있나, 그리고 우리가 세운 전략과 겹치는 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 인스타처럼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스타는 감성의 도구로 상업적인 광고나 흔해 빠진 사진을 보려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스타 같은 어떤 감성의 느낌이 나는 사진들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지의 컨셉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이미지들을 좀 담아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고객이 찾아오게 만드는 해시태그라는 부분에서는 해시태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시태그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찾을 때 검색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브랜드를 발견하기 위해 거치는 입구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어떠한 해시태그를 활용해서 고객을 내 인스타에 이끌 것인지 그런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개성이 돋보이는 사진,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피드의 통일성을 깨지 않으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이미지 컷을 쓰는 게 좀 중요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가급적이면 컨셉에 맞게 사진을 올려서 운영을 해주셔야겠죠. 이쪽은 딱 봐도 레스토랑, 약간 뭐 맛있어 보이는 이런 메뉴들이 보인다면 이쪽은 보면은 고양이 인스타그램이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사진이 먼저 글보다 눈에 들어오는 그런 SNS가 인스타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퀄리티가 높은 사진을 가급적이면 포스팅 하시되 컨셉을 어느 정도 정해서 그에 맞는 사진을 올려줄 것이라고 얘기할게요. 또 성공적인 해시태그 사용하기 부분에서는 해시태그와 게시글의 연관성이 뚜렷한 것들을 찾아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서는 369 공식이라고 적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일단 큰 해시태그, 그러니까 큰 키워드란 중간 키워드, 그리고 조금 세부 키워드 이런 것들을 섞어서 쓰셔라,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해시태그는 사람들이 검색 외에도 알고리즘에게 계정의 카테고리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걸 해시태그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런 해시태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줘 라는 의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시태그를 쓰실 때 여러 가지 해시태그를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러면 큰 해시태그만 쓰면 안 되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죠. 큰 해시태그는 경쟁이 굉장히 심한 해시태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운 좋게 최신 글, 그래서 상위에 딱 떴다라고 하더라도 그 노출 유지 시간이 되게 짧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이렇게 작은 해시태그에서 먼저 걸려서 보이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작은 해시태그는, 그러니까 세부 키워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더 오랫동안 상위에 유지를 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해시태그를 좀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또 만약에 우리가 계정을 처음 만들었다면 계정에 대해서 보면은 인기 있는 계정이 있고 새로 만든, 예를 들어 지수가 좀 낮은 계정이 있죠. 그렇게 낮은 계정이라고 했을 때 그 계정의 게시글이 상위 노출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 작은 해시태그부터 공략을 해서 큰 해시태그로 올라가는 게 좋을 거고, 그런데 큰 해시태그를 그러면 왜 굳이 쓰느냐? 해시태그는 카테고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올리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리즘에서 알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팔로우 품앗이하기라는 부분에선 마팔에 대한 내용을 넣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아요. 일단은 아무도 만약에 인스타그램에 팔로우가 없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계정이 마음에 들어서 팔로우를 하더라도
아무도 없는 그런 계정이다 보니까 쉽게 팔로우 버튼이 눌려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인원이 쌓여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안심하고 팔로우를 하겠죠. 그래서 약간의 팔로워를 늘리고자 할 경우에 초반에 쓰기 좋은 방법이 팔로우 품앗이 하기가 되겠습니다. 팔로우의 최대치는 한 계정당 7,500명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팔로우를 하고 나서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팔로우를 하기 전에 하셔야 되는 건 그 계정에 가서 좋아요도 누르고 또는 어떤 관심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냥 팔로우만 누르면 저쪽에서 그냥 맞팔로우를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쪽에서도 내 계정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계정에 찾아가서 좋아요도 눌러주고 아니면 이제 뭐 간단하게 댓글도 남겨주고 이렇게 관심을 좀 표시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랬을 때 더 받는 마팔의 확률을 상승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댓글을 적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거는 다 알림창에서 보여요. 그래서 누가 댓글을 눌렀구나, 누가 예를 들어 좋아요를 눌렀구나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어필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심 표시를 해주시면서 팔로우를 맺게 된다면 마팔의 확률을 상승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인스타그램으로 단순하게 팔로워만 늘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팔로워가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내 인스타그램에 관심을 가져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팔로우나 좋아요를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내가 이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과 관련된 해시태그들을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업에 관심을 가져줄 사람들이 칠만한 해시태그들을 검색해 보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찾아서 팔로우를 하는 게 이제 진성적인 타겟을 모으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SNS 다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컨셉을 잡고 꾸준하게 해 나가시는 게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그 부분이 센 게 인스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하나의 글에는 최대 해시태그는 30개를 달 수는 있지만 해시태그와 게시물과의 관련도를 따져 보았을 때는 보통은 한 9개 정도 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관련 해시태그들이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이 외에도 다양하게 있겠죠? 자, 인스타그램에서는 스토리랑 릴스라는 거를 사실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특히나 우리가 유튜브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 콘텐츠를 다른 SNS로 유통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을 때는 특히나 피드보다도 스토리나 릴스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동영상의 컨텐츠를 활용하기가 효율적인 게 인스타의 스토리, 릴스 이렇게 두 가지인데 스토리는 24시간 동안 내 팔로워들의 피드 상단에 보여지는 게 스토리라고 해요. 그래서 스토리를 터치하기 전에 뭐가 보여지냐면 내 인스타그램의 로고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브랜딩이 되게끔 하는 그런 목적이 되기도 해서 이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를 좀 잘 활용하시면 그래도 브랜딩 할 때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명품 브랜드의 런웨이 장면을 이렇게 넣어 놓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쉽게 접하지 못한 뒷이야기를 통해서 브랜드의 마케팅 활동을 알려줄 때 스토리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또는 스토리에서 스티커를 이용해서 고객의 반응을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은 점이요. 인스타에는 스토리를 이용해서 만약에 내가 제품 정보로 가게 하거나 아니면 포스팅으로 넘어가게 하는 링크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토리에다가 올린 것들은 보통은 24시간이면은 사라져 버리긴 하지만 내 계정에는 남아 있거든요. 그럼 스토리에 올린 내용들 중에 좀 사람들한테 꾸준히 보였으면 하는 내용은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내 계정에 이렇게 앞에다 뽑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내 계정에 왔을 때 스토리에 올렸던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게 연결해 놓을 수가 있어서 하이라이트도 잘 활용하시면 좀 좋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IGTV 대신에 바뀐 건 릴스라는 것으로 요즘은 좀 활용이 되는데요. 릴스도 짧은 시간 동안에 동영상 컨텐츠를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릴스 부분으로 좀 우리는 배울 건데 음악을 넣거나 아니면 사진을 여러 개 연결해서 동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형태로 릴스를 제작해서 올릴 수가 있고요. 일단은 릴스가 좋은 점은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라는 버튼을 딱 누르면 릴스를 볼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그 사람이 관심을 가져하는 부분에 관련된 릴스들이 뜨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볼 것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내용이 있다면 아마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또 보게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 있는 쇼츠랑 비슷하죠. 원래 쇼츠가 릴스를 따라한 거고 릴스 자체는 원래는 틱톡을 따라한 거기는 해요. 어찌됐건 간에 틱톡보다는 저희가 인스타나 유튜브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할 거니까 만약 잘 활용하신다면 인스타그램에서 유튜브로 유입이 돼서 들어오게 하는데도 많이 도움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인스타그램에 쇼핑 태그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네, 이 쇼핑 태그를 열기 위한 조건으로는 인스타를 운영만 해서는 안 되고요.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운영하시면서 페이지에 샵을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좀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몇몇 기업에서는 하고는 있지만 많이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좋은 점은 이렇게 사진을 올려놨을 때 사람 태그 걸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태그를 연결해서 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쇼핑 태그의 장점이라 보시면 되겠죠. 네, 이거는 연결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고요. 또 연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골치는 아픈데 일단은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든 상태여야 되고 페이스북에 비즈니스 수트에 보면요. 커머스 관리자 계정이 있거든요. 그 계정으로 들어가서 상품을 올리고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얘랑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인스타에서도 상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실제 태그는요. 사람 태그 달듯이 게시글 작성할 때 이렇게 태그를 쇼핑 태그가 생겨서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는 친구 소환 기능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골뱅이 적고 아이디를 적으면 소환이 되는 거거든요. 자, 친구 소환 이벤트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해당 게시물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본문에다가 바로 적용을 하면 돼요. 또는 타 계정의 이벤트에 참여했을 때 댓글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골뱅이 뒤에다 사용자 이름을 쓰면 친구가 소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하게 친구한테 이 게시글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친구 소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리그램 기능도 있는데요. 리그램이라는 건 리포스트 인스타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그대로 인스타에 올린 내용을 똑같이 포스팅을 해서 올리는 것. 그게 바로 리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플로도 가능하고 어플이 없는 분은 스크린샷을 찍어서 그러니까 캡처를 해서 올려서 이용을 하기도 하죠. 그럼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쉽게 볼 수 있는 리그램 이벤트로는 고객이 내가 올린 이벤트성 컨텐츠를 공유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벤트인데요. 장점이라면 내가 올린 컨텐츠를 리그램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내 컨텐츠에 대해서 도달과 노출이 상승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그램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브랜드를 어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그램을 하면 1차적으로 알림이 가고 태그를 했을 땐 두 번째 알림, 그리고 댓글로 언급을 했을 때는 총 3번의 알림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리그램을 이용해서 기업에서는 홍보를 하기도 해요.
오늘 보니까 큐넷에서도 비슷하게 홍보를 했더라고요. 혹시 자격증 주로 따시는 분들 있으시면요. 요런 이벤트를 했더라고요. 큐넷이 간단히 말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이트인데요. 보시면 이런 후기나 이런 것들을 찍어서 인스타에다가 올려서 이벤트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의 기업에서의 어떤 이벤트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말고도 있지만 아까 살짝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태그를 달아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 그 브랜드를 더 어필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계신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를 인식시키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제가 인스타에서 짚어서 설명해야 되는 요소들 말씀드렸고요.